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 통해서 와, 대박 기회, 지금은 여기네요 라고 외환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기회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년 말에 외환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했고, 이제 올해 초부터 또 4월, 5월 이때까진 가상화폐 시장에서 좀 메인으로 트레이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또 외환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금과 같은 원자재 상품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종합적으로 전체 시장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증시나 가상화폐 시장, 특히 이 두 시장은 좀 큰 변곡을 앞두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또 저희 채널 이 영상 하단 설명란 보시면 제가 이 카톡방 링크랑 코인 정보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링크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카톡방 링크는 여러분들 저 링크 통해 오셔서 뭐 외환거래 궁금하다,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 드리고 있고요. 저 코인 정보원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코인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들 대화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은 영상 후반부에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 주 시장 한번 훑어보고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할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채권 금리부터 조금 살펴볼 거예요. 좀 여기서도 위험 신호라고 하죠. 위험 신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10년 국채보다는 2년 국채에서 조금 더 도드라지게 그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2년 국채가 이제 최근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년물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이건 이제 미국의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위기를 좀 암시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달러 인덱스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 단기 국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위험자산 시장, 특히 증시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게 이 국채 시장, 채권 시장에선 드러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엄청나게 말씀을 드렸죠. 달러 인덱스 보시면 이제 막 바닥에서 좀 추세가 강하게 들어올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외환 시장 같은 경우 추세 지속성이 굉장히 길어요. 증시나 뭐 가상화폐보다 추세가 한번 만들어졌을 때 그게 지속되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장, 그게 바로 외환 시장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바닥에서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달러 강세가 시작이 됐다. 이제 본격적인 강세를 앞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본격적인 강세가 나온다면 뭐 이런 식의 강세까지 우리가 기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 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도전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원달러 차트도 좀 더 깔끔하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만들어지면 길게 이어지죠. 추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길게 한번 쭉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좀 큰 파장을 그리고 갔는데도 이렇게 크게 이어지는 경우가 보여졌죠. 지금은 오히려 단단하게 좀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와 비슷하게 좀 강한 단단한 그런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죠. 달러 인덱스의 강세와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건 이제 원달러 환율 원화 약세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그럼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겠죠. 어떤 준비? 국내 증시 이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코스피가 고점을 그릴 가능성, 코스닥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두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이 되돌림이 이때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때도 고점을 이렇게 그렸고요. 지금도 고점을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나서 딥이 나오고 나서 반등 되돌림 여기까지 시장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다라고 보고요. 이때 이후에 나온 하락이 코로나 패닉셀이에요. 이만큼의 위기가 시장에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명확한 건 이만큼의 깊은 딥은 아니더라도 조금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미국 증시 이 나스닥에서도 어느 정도 위험 신호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 신호냐? 지금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제가 상승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좁아지면서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올 땐 정말 뭐 아니면 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아니면 도. 여기서 진짜 쭉쭉 오버슈팅을 뽑으면 진짜 강추세의 시작인 거고, 여기서 꺾여버리면 이건 최고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뭐 달러가 이전에도 많이 올랐다가 이제 내려온 상황에 다시 달러가 오른다고 이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약간 주관적인 걸 배제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달러와 달러 강세 여부와 증시의 관계,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강세가 나오면 증시는 약세를 보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거죠. 객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도 여기서 더 막 엄청 크게 이렇게 치고 나가기보다는 일단 제가 높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꺾이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도 약세 신호가 약세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세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 달러의 강세는 보다 명확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유로 달러 이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제가 잡고 있는 포지션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늦게 저는 추세를 탄 편이죠. 뒤늦게 추세를 탄 편이에요. 여기서도 계속 추세 추종으로 땄는데 어제 저녁에 딥이 나올 때 이 밑에 불리한 계약은 다 덜어냈고요. 이 위에 좀 유리한 계약만 남겨두고 있어요. 그럼 외환 시장에선 제가 이 매도 포지션 달러 강세에 베팅하는 걸 언제 멈출 거냐, 그리고 언제 계약수를 더 줄일 거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파동이 크게 나오면서 횡보를 해줄 때, 이때는 좀 계약수를 줄이고 좀 보수적으로 바라볼 겁니다. 보수적으로 바라볼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메인 추세는 하방이고요. 달러 강세 추세가 유지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방으로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면, 이 저가갱신 이후 되돌림이 나올 때나 혹은 저가갱신이 나올 때 계약을 약하게 태우고 또 반등이 나올 때 약하게 태우면서 또 매도 계약을 이렇게 모아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외환시장에서 매도 포지션만 가져가면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미국 국채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건 미국에 어느 정도 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건데, 미국의 위험이 터지게 되면 달러도 별 수 없겠죠. 그럼 이 달러 약세까지 방어해낼 뭔가 그런 곳에서 또 포지션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지션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게 금입니다. 금도 이 자산을 보시면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시면 얘가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면 그래도 얘도 제법 이어집니다. 제법 이어지죠. 특히 이런 가파른 추세가 나올 때는 위로 쭉쭉 뽑아주는, 얘도 이 금이라는 상품도 추세 지속성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추세 지속성. 근데 얘도 지금 이제 보시면 가파르게 추세를 뽑아주고 있죠. 어찌됐든 강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만큼 더 오를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두고, 또 이거는 달러가 무너져도 얘는 버텨줄 수 있다, 얘는 올려줄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두고 금도 같이 저는 매수 포지션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축을 해 나가고 있어요. 이 추세대로 대응을 할 거고요. 적어도 한 이 구간까지는 금 매수 포지션을 좀 모아갈 예정이에요. 금 매수 포지션. 제가 최근에 이제 파생해서 대응을 하는 게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라 오버나잇을 계속 해 나가면서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좀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 달러도 매도 포지션을 계속 계약수 일부를 유지하면서 쌓아가는 거고, 금도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게 구축을 하고 있어요. 단 증거금 관리는 잘 해야겠죠. 한 번에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까지 빠져도 증거금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정도의 계약수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걸 제가 여기서 노리는 게 굉장히 긴 추세이기 때문에 계약수 욕심을 크게 내지 않더라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상화폐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추세가 있는 시장에선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왜냐? 포지션을 당일 대응하는 게 아니라 쭉 추세를 타면서 추세를 태우면서 끌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추세가 만들어질 조짐이 보여서 유로 달러라든지 아니면 금에서 좀 과감하게 매팅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이 나스닥 인덱스 숏 배팅은 아직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식의 구조가 그려지면 얘도 이제 숏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가상화폐는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해졌어요. 이게 뭐 금을 따라가는 듯 하다가 또
반등 잡히는 거 보면 금보다도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아직 포지션을 잡아가질 않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아예 없어요. 지금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찌됐던 가상화폐는 지금 추세를 잃었고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섣불리 방향을 예측하고 포지션을 잡는다. 그리고 혹은 이 안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죠.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좀 추세를 잃고 변동성을 잃고 움직일 때는 이 시장에 너무 목매달고라고 하면 좀 말이 그렇네요. 너무 얽매여 있기보다는 가상화폐 시장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시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상화폐 시장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이 달러 강세와 함께 가상화폐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 그걸 확인하고 그 방향성이 잡힐 때는 또 다시 추세가 길게 이어지겠죠. 길게 이어지겠죠. 그 시점에 다시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포지션을 구축을 해 나갈 예정이에요. 지금은 좀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하방으로 밀고 딥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서 그 숏을 먹겠다고 무리하게 베팅을 하는 것보단 보다 명확하게 추세가 잡힌 뭐 외환시장이라든지 혹은 추세가 잡혀가는 금, 이런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확한 건 이 증시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나스닥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그나마 코스피가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건 반도체 업종이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도 어찌됐든 반도체 쪽은 강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코스피 지수견인 업종이 어찌됐든 부정할 수 없이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방어가 잘 되는데 코스닥은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조금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는 반도체 꺾이면 같이 꺾일 거다. 즉 나스닥 꺾이는 걸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거고, 코스닥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안 좋아요. 그래서 증시는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고 이제 하락을 앞두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가상화폐 시장은 방향성이 없다. 달러 강세, 금 강세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켜봐야 된다. 이게 나스닥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냥 금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히고 이 안전자산으로 움직일지, 안전자산의 성향으로 움직일지, 위험자산의 성향으로 움직일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달러 그리고 금, 이거는 강세 추세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달러 페어, 유로 달러라든지 뭐 파운드 달러 이런 쪽에서 매도 베팅을 하거나 혹은 금에서 매수 베팅을 하는 게 저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한 가지 시장에 너무 국한되기보다는, 그리고 편협된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양하게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시점에선 이 시장이 조금 더 추세가 잡혀있고 조금 더 수익을 보기 수월한 반면에 그 시점에 또 다른 시장은 추세가 잡혀있지 않고 횡보를 하고 또 수익을 내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시장을 보고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로 달러 매도 포지션과 골드, 금 매수 포지션을 같이 가져가면서 이 달러의 강세 혹은 미국 내 위기가 터져서 달러까지 무너질 경우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금, 이런 것까지 함께 이제 매수 포지션에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정리 정말 간단하게 끝났죠. 어찌됐던 시장이 큰 변곡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증시, 가상화폐 이 두 개의 시장은 변곡점을 앞두고 있죠.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보다 다양한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보다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저희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 영상 하단 이 설명란 보시면 먼저 카톡방 링크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통해 여러분들 문의 주시면 제가 금 선물 어떻게 거래하고 있는지, 또 외환 포렉스 트레이딩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이 코인정보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넘버원 코인정보원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정보원장 공지 메뉴 들어가시면 이 코인정보원 활동 중에 여러분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 그리고 이용 방법 안내 드리고 있고요. 이 기밀 사이트 모음에서는 뭐 미결제 약정이라든지 혹은 펀딩비, 청산맵, 거기에 뭐 고래 매수 매도까지 여러분들이 가상화폐 투자하시는데 꼭 알아야 될 사이트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정보원 특급 정보에선 제가 브리핑 남겨드리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상화폐 시장이 방향성을 잃었죠. 그리고 안전자산인지 위험자산인지 이 갈피조차 잡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 내용이 사실 지난주랑 지금이랑 큰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변동이 나온다면 바로바로 브리핑을 드릴 거고요. 그 주말이라도 바로바로 이렇게 브리핑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이 게시판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원 놀이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관점을 또 자유롭게 공유하고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 이 코인정보원 어플리케이션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과 정보 공유 그리고 관점 공유 이런 거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토론 공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코인정보원은 저 혼자만 만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면서 저랑 함께 좋은 이제 코인 시장 내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같이 만들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 그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